네, 취업상담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특별히 입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입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입사 예정자의 고민 또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이지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또 어떤 사연 올라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4년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1년여의 취업 도전 끝에 드디어 희망하던 영업관리직 신입사원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 취업 준비생 입장에 있었을 때는 취업만 된다면 뭐든 잘할 것 같았지만 막상 입사를 한 달 앞두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심적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어렵게 합격한 회사이지만 저랑 잘 맞을지 또 제가 미리 준비할 것은 없을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요. 입사한 사람의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한 사람의 행복한 고민이라 여기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행복한 고민 같아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해결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고민들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이 좀 불안한 마음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신입사원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의 한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채용실태 특징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1년 이내 퇴사하는 퇴사율이 23.6%로 그 전년보다 7.9% 높아졌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돼서요. 예. 그리고 또 취업 포털 커리어가 작년에 또 직장인 한 700여 명 대상으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1위가 생계 유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돈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는 뜻이죠. 그게 60%. 그리고 2위가 이직을 위해서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19% 정도. 그리고 개인 사업 준비가 또 4%.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를 내가 과정, 계속 여기서 10년, 20년 오래 다니면서 자기 만족 이런 게 아니고 과정을 위해서 그냥 다니는 거다가 25% 정도니까 직장인 4명 중에 1명 정도는 항상 좀 상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이유가 크게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본인 하고 있는 업무나 직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실 오늘 의뢰인 분도 아마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본인 직업 가치관의 회사 자체가 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사를 한 달 앞둔 이 시점부터 다방면으로 뭔가 철저한 준비가 이분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고민 들어보고 상담을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입사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 여기 전문가분 나와 계시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또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영업관리직에 이제 취업이 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직무라는 게 물론 회사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영업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영업 쪽도 회사 업종이나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직무 그 범위가 다양해서 좀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영업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영업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판매직을 생각하시는데 영업 관리는 판매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매 아까 유통 쪽도 얘기했지만 유통 현장에서 판매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그런 분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 어떤 상권 자체를 이제 본사 어떤 그 직원으로서 상권 자체를 관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마케팅이나 또 영업 기획적인 부분을 같이 수행하는 좀 복합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궁금증,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취업을 한 달 정도 이제 남기고 있는데요, 입사까지. 근데 제가 그 중간에 혹시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지 이런 혹시 충고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달 앞두고. 아무래도 지금 입사 확정되셨는데도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약간 진로 측면에서 본인이 정말 애초부터 좀 선호하는 직무가 맞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이 좀 영업 쪽에 어쨌든 관심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좀 관심이 있던 분야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취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직무를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영업에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일단 진짜 입사를 앞두게 되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뭐 전화 상담이나 뭐 회사명을 여쭤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업종이나 회사 규모나 어떤 이제 주로 어느 쪽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로 네. 이제 하는 쪽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전자제품 유통 관련된 회사고요. 전자 부품 유통이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B2B겠네요. 그 뭐 대상이 일반 고객이 아니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가 아닌 거죠. 기업 대상으로. 아니요. 사실은 그 전자기기를 이제 중개해주는 판매라서요. 아, 어쨌든 B2C에 그러면은 네. 최종적으로 회사 내에서 실제 접점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 유통망까지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영업을 하는 건가요? 관리가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쪽에 이제 영업 판매직이 아니고 영업 관리시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상품이나 그 서비스, 제품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사원도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판매 관련된 거를 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품의 특성, 사업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자 제품, 부품 또 그 부품이 또 같이 이렇게 활용되는 완제품에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영업 관리직은 기본적으로 또 매출이나 손익에 대한 개념이 좋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공이 네. 이공계열이니까 경상계열 전공이 아니라고 하시면 좀 경영학적인 지식을 갖추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회계나 재무적인 네. 기본적인 손익보고서나 그런 매출에 대한 좀 네. 그 파악할 수 있는 수치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책 한 권 정도 뭐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점에 가시면은 예, 뭐 그 회계나 재무에 관련된 일반 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이 활용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셔서 재무 회계적인 지식을 갖추시면은 굉장히 들어가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늦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입사 축하드리고요. 또 성공적인 회사 생활 될 수 있도록 전화 연결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전에 이런 불안감들 다들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기업에서 사실 이 신입사원들이 입사한 후에 기업에 관해서 좀 정보를 주는 교육이 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럼요. 그 특히나 이제 대기업 뭐 회사 규모가 클수록 네. 내부 이제 신입사원들 연수 교육은 굉장히 좀 그 탄탄하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큰 이제 정말 이제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 처음에 한 2주에서 한 달은 그룹사 전체 교육이라고 해서 전 계열사에 동시에 이제 입사한 친구들을 모아서 또 전체 연수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은 또 이제 각자 계열사로 가서 또 계열사별로 또 내 사업부별로 팀별로 또 저희가 OJT라고 하는데 OJT. 예, 예. 그런 식의 트레이닝을 받으면 거의 총 연수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2, 3개월 받는 경우도 예,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뭐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또 바로바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뭐 그냥 한 달 이내로 좀 짧게 이렇게 직무 훈련 시켜서 바로 뭐 투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신입사원이 갖춰야 할 덕목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신입이기 때문에 너무 회사에서 대단한 걸 그 기대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또 들어가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또 대단한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신입사원 들어가면 복사 한 1000장씩 하고 뭐 또 필요하면 요즘에 뭐 커피 심부름 안 시키죠. 또 필요하면 약간 그런 잡무 회식할 때 또 가가지고 또 분위기 메이커 해야 되고 뭐 그런 좀 잡다하거나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단 회사 조직 문화에 좀 익숙해지고 또 업무의 흐름을 좀 그 파악을 하면서 사실은 뭐 한 입사 후 1년 이후부터 좀 본격적인 업무 네. 지식을 쌓으면서 좀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인 중인 기업은 물론 또 취업과 이직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센터 두 번째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어떤 고민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입니다. 꾸준히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합숙 면접을 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집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내리라라는 자신감은 있지만 실제로 합숙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또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합숙 면접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흔히 요즘에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자기 PR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도움 말씀 주세요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의뢰자 역시 행복한 고민이 아니지 않나 생각 드는데 네. 어찌됐건 아직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합숙 면접이다 보면은요, 본인의 뭔가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구직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합숙 면접을 요즘 기업에서 많이 하는 편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갈수록 채용이 너무 전형적인 그냥 뭐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뭐 일반 면접 이런 것보다는요, 또 다양한 또 개성과 다양한 또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좀 물론 시간과 비용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그런 좀 비용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는 좀 특별하게 채용 전형을 하는 경우는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고민을 저희에게 털어놓게 될지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나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합숙 면접까지 가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 여기 전문가분 나와 계시니까요. 네. 마음껏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저 이번에 면접을 처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 하게 된 면접이 합숙 면접이라서, 이게 다른 면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약간 일반 면접이랑 다르게 하루 종일 보니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합숙 면접의 전반적인 좀 팁을 주시죠. 예. 저희가 뭐 합숙 면접하면 보통 1박 2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네. 합숙 면접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업들에서 그게 굉장히 편한 그 면접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숙 면접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좀 이유는 일단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자를 좀 평가하고 또 그 바라보고 싶다는 그런 그 니즈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원자들의 좀 개인의 개성, 개인의 역량이나 그런 개인들의 장점을 너무 이렇게 일반 면접을 통해서 그냥 말로 단순히 본인이 표현하는 걸 통해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다양한 미션과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개성과 또 강점을 좀 발견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왜냐하면 합숙이라는 게 개인들을 그냥 개인별로만 평가하기 위해서 합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팀 미션을 항상 많이 주기 때문에 미션. 예, 그런 팀 미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화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개인과 팀의 관점에서 좀 더 본인의 역량과 장점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죠. 네, 그럼 준비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네.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좀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합숙 면접 때 주로 보는 그런 미션들을 보면요. 뭐 기본적인 본인 이제 뭐 3분 소개라든지 아니면 개인 어떤 그 특정 미션을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핸드폰을 뭐 10명한테 지금 팔아야 된다. 네. 그럼 당장에 너가 지금 누구한테 팔 수 있는지 뭐 한 20분 안에 연락처 뭐 100명을 뭐 섭외해와라. 예. 뭐 그런 식의 좀 굉장히 구체적인 미션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팀별 과제 같은 경우 요즘에 뭐 트렌드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금융회사라고 하면은 뭐 좀 뭐 20, 30대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뭐 예금 상품을 한번 기획해봐라. 몇 시간 정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뭐 시간 안에 이제 좀 적정 수준의 그 기획력을 또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기타 뭐 연극이나 롤플레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또 집단 토론처럼 뭐 요즘에 또 길거리 흡연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찬반 토론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진짜 과제와 미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기본적인 상식과 또 현재 좀 기사나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트렌드를 모르고 가시면은 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결코 쉬운 면접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담 의뢰자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아, 그리고 아까 3분 자기 PR 같은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보통 요새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 PR이라던가 그런, 약간 그냥 일반적인 자기 PR이랑 또 다르게 PT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 PR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네. 답변을 좀 주시죠. 일단 스토리텔링 준비를 하시려면 본인이 먼저 적절한 소재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뭐 신입 그 학생으로서 뭐 특별한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3, 4학년 때 내가 뭐 또 동아리 회장으로 사연이라든지 그런 소재를 먼저 좀 쭉 나열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지원한 회사와 또 지원한 직무에 좀 더 그 관련성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소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배경과 내가 그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와 성취를 이루었다. 네. 이런 거 좀 단계적으로 기본적인 본인 이제 뼈대를 좀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의뢰자분 상담 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면접 합격하셔서 입사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합숙 면접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참 여기저기서 이생 면접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지칠 그러게요.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자신을 좀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예, 뭐 사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뭐 요즘에 모기업은 또 길거리 캐스팅까지 한다고 뭐 저희가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참 취업이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 야, 내가 이제 뭐 길거리에서까지 내가 취업에 대비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소신껏, 그죠? 내가 정말 나의 진로와 또 나의 그런 개성, 또 강점을 잘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평소에 내가 생활화하고 또 나의 그 직업 가치관에 잘 맞는 회사를 내가 찾아서 거기에 나를 불러준 회사에 들어가겠다. 오히려 소신이 있는 지원자 또 구직자들을 회사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출까 저렇게 맞출까 고민하지 마시고 네. 평소 진로와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잘 갖추셔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또 캐스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생각지도 않게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도 막상 그런 면접에서 다차원 면접에서 좋은 또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신을 잃지 말라. 그게 저희 오늘 마지막 조언을 그렇군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신상기 이사님의 소신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새겨서 하반기 공채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명가제 취업상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신 신상진 이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